여러분,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지구를 향해 거대한 에너지 폭탄을 쏘아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모든 전력망이 마비되고 위성이 먹통이 되고 핸드폰도 컴퓨터도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상황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인류 최대의 위기가 실제로 닥쳤을 때 세계 최강국들이 모두 손을 든 그 순간 오직 한 나라만이 나섰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어떻게 작은 나라 한국이 전 세계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우리가 진정한 강국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 미국 항공우주청과 유럽우주청에서 동시에 긴급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과학자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모니터 화면에는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 가장 거대한 태양 플레어가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문명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재앙이었죠. 태양 플레어란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폭발 현상인데요. 이번에 발생한 건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면 전 세계 모든 전자기기가 망가질 거라고 경고했어요. 전력망은 물론이고 위성, 통신망, 심지어 자동차까지 모든 게 멈춰버릴 상황이었습니다. 뉴욕 월가에서는 주식 거래가 중단됐고 런던의 금융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쿄에서는 신칸센이 서서히 멈춰섰고 베이징에서는 모든 군사 위성과의 연락이 두절됐어요. 전 세계 70억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강대국들의 반응이었어요. 미국은 모든 핵발전소를 긴급 셧다운했지만 대안은 없었고 유럽연합은 회의만 계속했습니다. 일본은 모든 전기차와 교통망을 정지시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죠. 이때 전 세계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반도에서 희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지구가 암흑시대로 돌아간다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을 때 청와대에서는 긴급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한 후 전 국민을 향해 특별 담화를 발표했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국 전쟁과 수많은 위기 속에서 전기도 없이 살아남은 경험이 있습니다. 6.25 때도 경제위기 때도 코로나19 때도 우리는 결국 이겨냈죠. 이제 우리가 인류를 지킬 차례입니다. 이 담화가 방송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삼성, LG,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즉각 협력을 선언했고 한국의 우주기술 기업들도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작은 위성 제조업체들이 48시간 안에 뭔가 해보겠다며 나선 모습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50대, 60대 퇴직한 엔지니어들도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반도체 공장에서 밤새워 일했던 그 경험이 이제 인류를 구하는 데 쓰일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는 한 퇴직 기술자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가슴이 뭉클했을 거예요. 이때만 해도 외국에서는 한국의 대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한국 과학자들은 이미 밤을 새워가며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대전 카이스트 연구소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김민수 박사를 비롯한 30여 명의 과학자들이 커피를 마시며 격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들이 내놓은 해답은 바로 K-솔라 실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인공 자기장 방패 위성망을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지구 주변에 특수한 위성들을 배치해서 거대한 자기장 방패를 만들어 태양 플레어를 막아내겠다는 계획이었죠. 듣기만 해도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였지만 한국의 과학자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위성 7기를 동시에 띄우지 못하면 인류는 끝납니다. 김민수 박사의 이 말이 전 세계에 타전되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국우주청에서는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축적해온 우주기술력이 이 순간에 빛을 발했어요.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 경험, 그리고 수많은 소형 위성 제조 기술이 모두 합쳐진 거죠.
이때 전 세계가 주목한 건 한국의 속도였습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도 이런 속도로는 발사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인정했을 정도였어요. 부산의 조선소에서는 로켓 발사체 조립이 시작됐고 포항 제철소에서는 특수초전도 합금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이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때 미국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계획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기술은 아직 실험 단계일 뿐이다. 실제로 작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비웃음을 보였어요. 유럽 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미국 국방부의 슈퍼컴퓨터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던 미국 과학자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이 제시한 방안이 실제로 태양 플레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게 확인됐거든요. 백악관 상황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인가?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 참모진들은 당황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언론의 시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CNN은 한국이 인류의 희망이 됐다고 보도했고 BBC는 작은 나라 큰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내보냈어요. 미국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에게 긴급 전화를 걸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부족했어요. 태양 플레어 도달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0시간. 과연 한국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아시아 각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본은 즉시 우리도 함께하겠다며 한국의 모든 기술을 개방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기시다 총리는 과거의 갈등을 넘어 인류의 생존이 우선이라며 진정성 있는 협력 의지를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시진핑 주석은 기술 협력은 좋지만 데이터 공유 조건으로 남중국해 군사권을 인정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인류가 멸망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는 모습에 전 세계가 분노했어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즉시 중국을 비판하며 한국 중심의 연합에 합류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위기 때 다른 사람을 구하는 자라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때 한국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자청했고 퇴직한 50대, 60대 엔지니어들이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특히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젊은 시절 아폴로 프로젝트에 부품을 납품했던 경험이 있다며 기술 자문을 해주신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전력을 아끼기 시작했어요. 연구소에 전력을 더 공급하자며 에어컨을 끄고 불필요한 전자제품 사용을 자제했죠.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연구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외국 기자들은 이게 바로 한국인의 힘이라며 감탄했어요. 태양 플레어 도달까지 이제 18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 우주항에는 7기의 위성이 실린 로켓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각각의 로켓에는 한국 최고 기술자들의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긴장됐어요. 발사 관제소에서는 수백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전 세계 70억 명의 운명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7번 로켓의 엔진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된 거죠. 시간은 부족하고 이 로켓 하나가 실패하면 전체 프로젝트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상우 대령이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비행사 출신인 그는 제가 직접 탑승해서 수동으로 분리 작업을 하겠다고 자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렸지만 한상우 대령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 지구를 지키는 게 제 사명입니다. 그의 이 말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드디어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9, 8, 7.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7기의 로켓이 하나둘씩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 우주로 날아오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로켓들이 우주로 향하는 동안 전 세계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6기는 순조롭게 궤도에 진입했지만 문제의 7번 로켓에서 엔진 폭발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순간 한상우 대령이 수동 분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관제소 여기는 한상우입니다. 위성 분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끝까지 침착했어요. 폭발하는 엔진 근처에서 생명을 걸고 위성을 구해내는 그의 모습에 전 세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성 분리 완료. 임무 성공했습니다. 한상우 대령의 마지막 교신이었어요. 그 후 연락이 두절됐지만 7번째 위성은 무사히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류 전체가 구원받는 순간이었죠.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을 응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에는 고 한상우라는 글씨가 떴고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는 추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파리 에펠탑은 태극기 색깔로 라이트업됐고 도쿄 스카이트리에서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됐어요. 이 모든 게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는 게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우주에서는 7기의 한국 위성들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인공 자기장 생성을 시작했어요. 마치 지구 주변에 거대한 방패가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남았어요. 과연 이 인공 자기장이 태양 플레어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태양에서 출발한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가 지구 대기권에 돌입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앞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국의 위성망에서 생성된 인공 자기장이 태양 플레어와 만나는 순간 우주에서는 거대한 오로라가 춤추기 시작했어요. 마치 지구가 무지개 빛 방패로 둘러싸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태양 플레어의 대부분이 인공 자기장에 의해 우주로 튕겨나갔고 지구의 통신망과 전력망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뉴욕의 마천루들은 여전히 불빛을 밝히고 있었고 런던의 지하철도 정상 운행을 계속했어요. 도쿄의 네온 사인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환호성을 터뜨렸어요. 유엔 총회에서는 193개국 대표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류를 구했다는 사무총장의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 대통령은 승리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웅은 한 명이 아니라 5천만 명의 국민입니다. 우리가 증명한 건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힘입니다. 그날 밤 서울 한강공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한 초등학생이 아빠 손을 잡고 별똥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주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주를 지켜낸 나라. 그게 진짜 강국이지요? 이 아이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그날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의 리더가 됐습니다. 무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희생과 협력으로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강국은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임을 전 세계가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그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